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뵙는데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다 알고 계시는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사이의 토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트럼프 후보가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는 토론을 할 이유가 없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다 점검하신 그 토론이 첫 번째자 마지막 토론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토론 결과와 논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땐 제가 날마다 그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으면서 또 여러분들도 이미 접하셨고 해서 그걸 피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토론 결과가 미칠 영향, 유권자들에게, 특히 이제 무당파 유권자들에게, 또 하나는 트럼프 후보의 엄청난 지금까지의 실수, 뭐 지금까지 해리스 후보는 잘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뭐 50 며칠 남았는데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사이에 꼭 유권자를 겨냥을 해야지 될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은 한국과 세계 각 지역 미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전부 영향을 미치는 거죠.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 관광 후원입니다. 자, 우선 트럼프 후보가 더 이상은 토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도 상당히 트럼프스럽고 현대적입니다.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프로 선수, 권투 선수가 졌을 때요.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다시 대결하길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본인은 재대결을 원치 않으니까 해리스 후보가 졌다는 말이죠. 내가 이겼다. 트럼프 후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과 이번에 해리스 후보와 두 번의 토론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민 등 이런 문제들이 아주 자세히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레이트 디테일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다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토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팍스와의 토론에 불참했잖아요. 이 말은 사실은 아니죠. 본인과 팍스 텔레비전에서 그냥 그렇게 해볼까 하고 약속을 했었던 거고, 엊그제 있었던 그 토론은 바이든과 첫 번째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예정됐었던 그런 이제 그 ABC 방송의 토론이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뭐 4년 동안 그 뭔가를 집중을 했었어야지 됐는데 뭐 못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세 번째 토론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해리스 후보가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거든요. 우리는 사실 유권자에게 더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렇게 말했죠. 해리스 후보가 이제 토론 끝나자마자 본인이 잘했다는 것을 벌써 사람들이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토론하자 하고 제안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트럼프 후보는 진 사람이 늘 다시 대결하자고 하지, 한 판 더 하자고 하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토론을 그 전에는 트럼프 후보가 여러 번 하자고 했거든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 그랬던 후보가 한 번 해보고는 안 하겠다고 한 건 이건 트럼프 후보에게 뭐 그다지 좋은 신호는 아니죠. 물론 뭐 사회자가 편파적이었다 여러 가지 뭐 설명을 달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봐서 이건 이제 해리스의 완승이다 하는 게 공화당 내의 정치인, 트럼프와 가장 가까운 정치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방송이기 때문에 토론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짚고 가겠습니다. 사명을 띠고 무대에 오른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내가 미끼를 놓아서 덫을 놔서 저 사람을 흔들거리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직으로서 대통령은 아니지만 부통령으로서의 공격받는 것을 피해야지. 해리스 후보 성공했습니다. 아유, 해리스 후보가 미끼를 던진다고 하는데 그 미끼와 덫에 빠지지 말고 현직에
실정 같은 것을 부각시켜야지. 내가 절제를 해야지.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현직의 실정을 부각시켜야지가 트럼프의 목적, 정말 사명을 띠고 본인으로서는 토론에 들어갔을 텐데 실패했습니다. 해리스가 이긴 건 분명한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해리스가 왜 이겼는가 여러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해리스 완승, 트럼프 완패. 물론 연습을 많이 했죠. 해리스 후보가. 그런데 연습을 할 때도 아주 좋은 스파링 파트너와 연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토론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면은 적재적소에서 저 사람에게 뭔가를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후보가 너무 자신이 있어서 연습을 안 해서 그런가? 트럼프 후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대신에 꼼꼼하게 하는 대신에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그 밖에 세 번째 이유는 그냥 트럼프 후보가 그날 피곤했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정확하게 몇 %였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해리스의 완승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는 사회자가 그만 얘기하십시오. 2분 끝났습니다. 해서 계속 발언을 하거나 고함을 치거나 이런 트럼프 후보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이든 후보와 같이 있거나 혼자 선거 유세를 할 때는 참 저 나이에도 정력적이야. 활력은 그만이야. 트럼프가 이렇게 보였는데 원래 또 그런 사람이잖아. 해리스와 딱 놓고 보니까 상대가 침착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밝은 편이잖아요. 표정도 강하게 적절한 시점에 미끼를 던지고 이제 미국식 표현으로는 catch and decreas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캐치해서 저걸 딱 잡아서 작아 보이게 하는 겁니다. 트럼프를 아주 사람이 쪼잔해 보이게 하고 그리고 좀 화를 내는 것처럼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헤매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걸 이제 해리스가 잘했다는 겁니다. Out of his depths. 정말 우물 속에 들어가면 뭐가 안 보이고 허우적거리게 되잖아요. Out of his depths. 그 상태에 그 트럼프를 빠뜨렸다. 트럼프가 반격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아젠다를 선점하지 못했죠. 해리스의 자극에 그냥 90분 내내 트럼프의 그 시간에는 대응을 한 그런 가장 유리한 이슈에서 이민 이슈에서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갑자기 이민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애완동물을 이민자들이 잡아먹는다. 기이한 주장 그리고 본인이 좀 힘든 낙태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에 혹시 이 방송을 미국에서 안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미국에요. 태어나서 신생아를 살해하는 그런 것 합법인 줄 없고요. 9개월 이후에도 임신을 허락하려고 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제 토론 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후보도 왜 안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해리스에게 잽을 날려보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해리스가 워낙 순발력도 좋았고 아무튼 방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끝났는데 이걸 6,700만 명이나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지난번 6월 달에 그 5,100만 명에 비교하자면 굉장히 많이 봤고 트럼프 후보는 지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치욕이었죠. 더군다나 여자면서 유색인종에게 트럼프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에게 눈길도 안 줬습니다. 악수를 먼저 트럼프 연단까지 가서 청한 사람도 카멜라 해리스였고 그리고 내내 카멜라 해리스는 트럼프를 봤는데 그쪽에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도 안 부르고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도 하지 않았고 나의 그 어퍼넌트라고도 하지 않았고 단지 she, her 대명사로만 불렀는데 그 정도의 사람에게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치욕인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한국에서 더군다나 이제 이 지금 방송은 서울경제 그 유튜브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유튜브에 너무 루머가 많고 가짜가 많은데 그 가짜를 전부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특히 한국에서 몇 가지만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문지를 받고 연습을 해서 잘했다. 카멜라 해리스가. 이거요. 수능 시험도 아니고 질문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질문 다 뻔한 겁니다. 이민, 낙태,
뭐 이스라엘 하마스, 미국의 뭐 경제 등등등등 그 질문지를 받고 연습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현장에서. 하나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왜 받아요? 바보입니까? 질문 다 아는데. 답변이 중요하지. 그리고 귀에 뭐 그 이어폰을 꽂았다. 이거 이제 큰일 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청난 위험한 루머입니다. 귀걸이를 나중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달고 있더군요. 말하자면 귀로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루머 있었습니다. 세 번째, 3대1 토론이다. 이건요, 토론을 만약에 한국에서 처음 보셨고 또 통역의 음성이 더 크니까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 막 토론하는 거. 이번 사실 토론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이크 한 사람이 얘기할 때는 껐으니까. 그런데 세 사람이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그리고도 이 사람들은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ABC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 딱 질문만 했죠. 단지 이제 트럼프 후보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낙태와 이민자에 대해서 그런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할 때만 잠깐 이걸 팩트 체크를 한 것을 가지고 3대1로 토론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런 주장이 객관적이지 않다. 이건 이제 트럼프가 지고 나서 기자들 앞에 가서 한 얘기가 또 그대로 쫙 이제 퍼진 거고요. 만약에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지금 미국이 난리가 됐겠죠. 다만 한 가지,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트럼프에게 5분이나 더 말을 할 기회를 줬습니다. 뭐 한 40몇 분 대 37분이었어요. 데이빗 뮤어, 남자 저녁 뉴스 진행하는 사람이고요. 린지 데이비스, 두 사람 엄청난, 특히 이 대통령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인들 뭐 자존심 내놓고 뭐 3대1로 토론을 해요? 그런 얘기 더 하지 마세요. 이제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사실은 사냥감을 잡아먹듯이 완전히 이제 뭐 굴복시킬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이거 여자로서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물론 미국의 뭐 관용구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은 푸틴에게 그냥 확 푸틴의 점심 먹잇감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 트럼프를 뭐라고 할까요? 화나게 많이 했었죠. 그리고 트럼프는 과거에 집착했고 해리스는 미래를 향해서 갔고, 그런데 해리스도 하도 공격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트럼프 공격에 쓰고 본인을 알리는데 시간 쓰는 건 조금 손해를 보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 토론의 영향이 얼만큼인가. 이게요, 해리스 후보로서는 한 10월 말쯤에 있었으면 좋았죠. 그럼 11월 5일이 그 선거니까 딱 그걸 가지고 가는데, 지금 11월 5일과 지금은 9월 중순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금방 수그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도 이번 토론에 졌다고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매체는 드러지 리포트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게더링 뉴스를 막 포털 사이트 같이 된대거든요. 거기는 딱 토론 끝나자마자 트럼프 the end, 이제 끝이야, 이런 제목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제가 뭐 위대한 해설가여서가 아니라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기까지 11월 5일까지 가야지 끝나는데, 단지 조기 선거 이런 거 이제 시작된 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아니라 해리스 후보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 활력을 주는 것,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조금 누그러졌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은 멍청이잖아, 카멜라 해리스는. 그러니까 토론도 안 하는 거 아니야? 할 줄 몰라서 안 하잖아. 인터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잘하니까 뭐 질문지를 받았어, 이어폰 뭘 끼고 누구의 뭘 지시를 받았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무식해서 토론 못한다 하는 것을 또 사람들을 이제 민주당은 안심시키고, 공화당은 이거 뭐지? 생각과 다르네? 아차!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또 화내지 않고도 압도했잖아요, 상대를. 또 하나는 이 해리스 후보가 지금 이것이 투표랑 연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마치 오래된 좀 유물처럼 보인다던가 올드하게 보인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공한 것 같아요. 워낙에 이
카밀라 해리스가 정치에서 사람 생김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포로제닉하고 텔레제닉하고 하고 쳐다보고 what? 이라고 한다던가 익스트림이라고 한다던가 그런 모든 것들이 화를 버럭 내지 않으면서 트럼프처럼 했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뭐 성공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10월 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토론에 큰 완전히 뭐 트럼프를 거꾸로 때릴 만한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토론이 끝난 뒤에 해리스 지지가 더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2억 8,500만 명이나 팔로워가 있고, 더군다나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요, 아버지가 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정치에 개입하면 공화당도 너의 음악을 좋아하고 사서 듣고 하는데 이거 아니다. 예전에 마이클 조던이 그랬잖아요. 공화당도 운동화 사서 신는다고. 운동화 선전 많이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2016년도에 이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트럼프에 맞선 운동을 하지 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후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34살밖에 안 됐고 여러 가지 음악 사업도 본인의 뜻대로 하고 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의 여러 권리 같은 거, 뭐 성소수자를 포함을 해서 그런 것들, 모든 것들 때문에, 그리고 딱 보고 나니까 카밀라 해리스가 침착하고 강인하고 전투사가 될 것 같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시죠? 투표하시려면 유권자 등록해야지 되고요. 여기 유권자 등록하는 데입니다 하고 딱 링크했더니 불과 15시간 만에 한 달 방문객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도 딱 그거 하면서도 고양이, 아이 없는 고양이 레이디,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고양이라고 하던가요. 고양이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안고 있던 고양이는 해서 이게 더 영향이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이 가수가 공화당의 공공의 적입니다. 공화당이 볼 때는 몬스터예요. 괴물이에요. 박스 텔레비전의 제시 워터스, 이 사람이 이제 터커 칼슨이 해고되고 나서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나 아니면 비벡 라마스와미, 왜 젊은 인도계로서 예비선거에서 막 얘기하다가 트럼프 좋아요 좋아요 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테일러 스위프트 엄청나게 공격하는데, 이 34살의 자녀 없는 캣 레이디가 이제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이 자체가 또 부통령도 많이 칭찬을 했고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힘이 될지도 모르죠. 이번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 했었던 엄청난 4가지 실수,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메이비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겠죠. 여론조사 전문가 네이트 실버라고 굉장히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넘버 1, 2, 3, 4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러닝메이트로 JD 벤스, 고양이 레이디 이런 말 만들었고, 트럼프보다 더 보수적이고, 예를 들어 본인의 주죠, 오하이오 주에서 IT 이민자들이 근거 없이 이제 고양이, 개, 남의 애완동물을 먹는다,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주도를 했었던 사람. 이게 첫 번째 실수. 두 번째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역사상 제일 긴 90분도 넘었어요. 수락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막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아주 좋고 긍정적인 그런 연설이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을 했다는 것. 세 번째는 카밀라 해리스로 민주당이 후보를 대치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하지 못한 것. 네 번째가 뭘까요? 공화당이 한 가장 큰 실수. 해리스 후보와의 토론에 준비가 미흡했던, 어쨌든 졌다는 이런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너스로 붙이자면 6월 달에 바이든과 토론회를 하겠다. 이것도 실수라는 겁니다. 보통 6월 달에 안 하거든요. 9월 이때쯤 하는데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이 다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뭔가 뜻이 맞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첫 번째에서 실수를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거 웬 거립니까? 6월 27일에 토론하고
얼마 만에 바이든이 몇 주일 버티다가 결국은 7월 21일에 해리스에게 이걸 넘겨주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6월 27일에 토론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이제 가장 큰 실수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트럼프와 해리스가 공통적으로 해야지 될 것은 경제입니다. 결국은 지금 몇 군데의 경합주에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선거 유세잖아요. 거기서 결국은 경제입니다. 경제인데 트럼프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를 굉장히 믿는다 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또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와 미시건 대학교의 로스 경영대학원이 한 여론조사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이달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8월 달에는 유권자들의 42%가 경제를 다루는데 해리스를 믿는다고 그랬고 41%가 1%포인트 작죠? 트럼프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그런 경제에서는 트럼프를 믿는다는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즈 있죠? 이건 트럼프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어요. 7월이나 8월이나. 다만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보다 7%포인트나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추세이기 때문에 나오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 다 생각하다가 경제에 딱 쏠려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합주의 가난한 그런 그 지역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엘리트에 대해서 민주당 하면 조금 엘리트 교육 많이 받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좀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또 다른 단점이 있죠. 여자는요 미국에서 정치하기 힘듭니다. 여성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좀 너무 조신해도 안 되고 단호해야지 돼요. 강해야지 돼요. 스트롱해 보여야지 되는데 그러면서도 재수없이 단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스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거짓말을 지적해야지 되는데 그것도 막 잔소리처럼 들리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옷도 대통령스럽게 입으면서도 뭔가가 또 여성스러워야 하고 남자들이 하지 말아야지 남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여성들은 많이 해야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도 해리스 후보는 토론 잘하고 끝나고 나서도 약간 몸을 사리는 것 같은 분위기는 있어요. 언론과 많이 접촉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과 함께 해리스 후보도 트럼프 후보가 일단 경합주의 시골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깔려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왜 경제를 트럼프보다 더 잘 다룰 수 있는지 합리적인 답변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토론에서 트럼프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했지만 그러나 정말 쇠퇴해가는 뭐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에서 내가 나라를 구하겠어. 당신들의 동네를 구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트럼프에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쏠려 있었다는 것. 폴 사이먼이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60년대에 부르던 노래 가운데서 우리는 뭐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뭐 Sound of Silence 이런 노래를 좋아하지만 미국 사람들 따다다따나나나나 아메리카 하는 그 노래 있죠. 그 아메리카라는 노래가 미국 사람들은 그 가사 때문에 좋아합니다. 1960년대에 이 그 폴 사이먼이 만들었는데 아주 쇠퇴한 미시건의 어떤 지역에서 자동차를 이제 얻어 타고 막 이렇게 여행을 가고 하는 거예요. 히치하이크 하는 거죠. 그런데 나흘이 걸렸다. 그만큼 쇠퇴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미국의 경합주의 러스트벨트가 그런 식으로 뭐 자동차 시대가 지나가고 일반 자동차 등등 해서 그런 사람들은 왠지 예전에는 민주당이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하도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조금 기본적으로 이득인 건 사실이거든요. 이걸 해리스 후보가 역경을 딛고 여자, 유색인종 등등 하고는 다 극복해 나가야지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관광 공동펀이었습니다. 저는 강혜신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추세가 분명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했기 때문에. 잘 쉬세요. 주말입니다.